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으로 좀 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메모장으로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거든요. 어, 그래서, 물론 평소하고는 좀 완전 이제 목 상태가 이제 뭐 평소처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확실히 어, 약을 먹으니까 조금 그래도 차도가 좀 있긴 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 메모장으로 하면 정신도 사납고 좀 어지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멘트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일단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다시 켰고 대신 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뭐 평소처럼 막 세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 할 테니까 뭐늘 하던 대로 유튜브나 뭐 구독자 게시판에는 뭐 평소처럼 올라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네이션스컵 이제 메모장으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을 껐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션스는 최근에 뭐 잘 안 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표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승부 봅니다. 그리고 짐바브웨하고 남아공은 뭐 배당이 훨씬 남아공이 좋지만 왠지 좀 저는 무승부를 노리고 그리고 모로코 잠비아는 사실 패스입니다. 모로코가 상대적으로 잠비아를 많이 잡기도 했고 당연히 상성도 좋은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이게 마지막 경기거든요. 조별 예선. 그래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는 변수가 있다. 왜냐면 2위까지 진출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 마지막 경기에 따라 판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모로코가 유리하긴 하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이기더라도 뭐 힘겹게 이기든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배당이 너무 낮은 거는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모로 말리 같은 경우도 말리 승부입니다. 말리 승무 중간에 기침 때문에 약간씩 끊길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말리 승무 보고 네이션스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도 뭐 네이션스가 그렇게 막 뭐 중요하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네이션스를 제외한 경기들로 좀 가도록 하겠다. 뭐 코번트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션스는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챔피언십이 대부분이죠. 세리에는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코번트리 입스위치 먼저 갑니다. 상위권 1위, 3위 그리고 오늘 승무패가 있더라고요. 지금 2월 된 것 같은데 물론 승부식하고 승무패는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승부식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점 차이가 뭐 10골 이상 나고 그리고 코번트리가 이제 홈에서 무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스위치가 성적이 좋다 한들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결장도 크게 없고 서로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공격의 입스위치가 그래도 최근 결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원정에서 최근에 뭐 득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코번트리도 생각보다 요즘 득점이 좀 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건 코번트리 승부 봐야 된다. 배당이 꽤 높죠. 왜 이렇게 높을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상성도 코번트리가 입스위치한테 좀 밀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득점이 이제 한 골 이상 잘 못 넣다 보니 입스위치도 최근에 진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원정이기 때문에 코번트리 그래도 승부 보는 게 맞다. 그래도 무패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어쨌든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스터하고 더비카운. 여기는 일단 상성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건너뛰고, 홈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일단 승점 1점 차입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특히 더비카운이 원정 성적이 꽤 좋거든요. 그래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슨 다카가 이제 국대 차출, 그리고 뭐 곳곳에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있긴 한데, 더비카운도 보면 지금 미드필더 퇴장과 공격에 이제 찰튼 모리스 조금 이제 못 나온 지 조금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10골로 골이 가장 많다 보니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땐 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레스터가 최근에 이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10경기 좀 안 되게 오버입니다. 오버. 뭐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을 때도 있고 해서, 더비카운이 생각보다 이제 최근에 얘네도 한때 오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잠깐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언더인데, 그 언더 났던 경기가 다 1대1 무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레스터의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오버 보는 게 맞다. 레스터 승무와. 저는 오버가 더 좋긴 합니다. 오버가 1순위로 좀 보도록 하겠다. 보고, 오늘 몇 경기야? 17경기니까 노리치까지 공개를 합니다. 미들즈하고 헐시티, 여기도 상위권 싸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좋긴 한데 최근엔 반반이에요.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자, 2위 사이인데 득점은 헐시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득실은 미들즈가 좋다. 그리고 홈에서 1패. 그리고 이 원정에,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를 계속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소리 안 들리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이제 기침 때문에 껐다가, 뭐 저번에도 한번 안 켜고 이제 혼자 얘기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 헐시티가 원정에서 나름 상위권, 아주 극상위권은 아닌데 상위권 쪽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들즈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장자도 최근에 바뀐 거는 수비 쪽에 조금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 몇 명 빼고는 뭐 공격 쪽은 거의 최근 부상이 없으니까. 헐시티도 이제 공격에 이제 부상이 있고 수비에 국대 차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득점 많은 공격에 이제 결장에 있는 헐시티가 조금 더 손해지 않을까. 근데 요새 잘하죠. 3승 1무. 그리고 득점도 좀 꾸준하다 보니. 그런데 지난번 셰필드 웬즈하고 비겼단 말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꼴찌거든요, 셰필드 웬즈가. 그래서 뭐 미들즈브로도 최근 2경기 득점이 없어가지고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요거 미들즈 쪽 봐야 되지 않나. 다만 배당을 봤을 때는 조금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뭐 헐시대가 요새 잘하기 때문에. 근데 셰필드 웬즈한테 비긴 거는 그래도 미들즈 쪽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들즈 승부 봅니다. 뭐 승각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핸디 쪽 노려도 되고요. 이렇게 보고 미럴 브리스톨 7위 6위 지금 승점 같고 득실 차이 브리스톨이 좋습니다. 플러스 7, 미럴은 마이너스고. 자, 원정의 브리스톨 성적도 괜찮기 때문에 요거 지금 미럴이 뭐 미드필더 출전 정지부터 뭐 기존에 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톨도 보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전키퍼까지 부상이 당하다 보니 뭐 임팩트로 보면 브리스톨이 좀 더 손해지 않을까. 근데 워낙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이 많다 보니까 뭐 뭔가 주전키퍼 못 나오고 뭐 미드필더에 뭐 부상도 있고 한데 뭔가 미럴이 더 손해인 듯한 그런 느낌? 홈에서도 지금 연패 중이고 브리스톨한테. 그리고 최근에 4경기 승리 없습니다. 득점도 저조하고. 한때 잘 나갔던 그 정도의 미럴의 느낌은 아니라서 2경기 무득점이기도 하고. 오히려 브리스톨이 원정 브로미치 잡고 코번트리한테 지긴 했지만 이런 경기 좀 애매한 게 브리스톨도 지금 연승 중이라 3연승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 과연 3연승을 할 거냐. 미럴이 그러면 이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브리스톨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프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뭐 꼬면서 생각 안 하고.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챔피언십은 확실히 홈에서 강한 팀들이 많아요. 특히 미럴도 최근 뭐 4경기 승리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홈에서 꽤 잘했기 때문에 뭐 프렌이 조금 애매하다. 나는 그냥 뭐 묻짚고 넘어가겠다. 아니면 브리스톨이 그 전에 뭐 1대5로 진 적도 있고 최근에 얘네가 뭐 연승을 하고 있지만 뭐 승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냥 미럴에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 저조한 거라든가 예전만큼 홈에서의 그 득점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프렌을 보는 건데 뭐 매우 좋다 이런 경기는 아닙니다. 이게 승무패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노리치 와포드. 왜냐면 제 기억이 별로 안 좋았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프렌 갔던 경기들. 이거 너무 좋은 데에서 프렌 가면 홈팀이 이기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그 중에는 아마 코번트리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자, 마지막 공개되는 마지막 경기 노리치 와포드. 뭐 노리치는 사실 지금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상성은 최근에 와포드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한데 좋진 않아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와포드하고의 승점 차이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득실도 좀 많이 차이 나고 그나마 하위권 팀 치고는 승점이 뭐 셰필드 왠지 빼면은 다 해볼 만한 승점이긴 하거든요. 뭐 포츠모스도 그렇고 옥스퍼드도 그렇고 해서 21점이기 때문에 뭐 못 쫓아갈 승점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더 멀어지면은 좀 빡셀 수는 있죠. 그리고 노리치는 홈보다 홈이나 원정이나 승점이 같네요. 1점 차이나요. 1점.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와포드가 좀 차이 많이 나죠. 홈에서 이제 극강팀인데 원정이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노리치가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노리치가 이제 조슈아 서전트의 이제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공격에 또
1, 2위 골을 이 8골 6골 넣고 있는 이 선수들이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거든요. 거기다 뭐 미드필드에 부상들도 있고 해서 이 골게터들이 만약에 출전을 못하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 노리치 입장에선. 와퍼드는 뭐 이미 미드필더랑 공격에 이제 국대 차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까지 있어서 좀 그런데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은 나오니까 그래서 노리치가 또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노리치 잘하잖아요. 예전에 뭐 6연패 했던 노리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 4경기 홈에서 4경기 3승 1무 대 3연승, 최근 4경기 2승 2무. 물론 상대가 조금 그랬던 것도 있긴 해요. 뭐 사우스햄튼, 찰튼, 뭐 퀸즈파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치가 실점이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1실점 이상 잘 안 하고 있고, 와포드도 최근 5경기죠. 여기는 3승 2무. 원래는 홈에서만 잘했는데 최근 원정에서도 렉섬도 쉽게 잘 안 지는데 렉섬하고 비겼고, 레스터를 또 잡아냈고 해서 저는 와포드가 요새 원정에서 보여줬던 성적들, 뭐 입스위치 원정 비겼던 거라든가, 최근에 졌던 경기는 버밍엄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리치도 잘하고 뭐 와포드도 잘하는데, 아까 뭐 공격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했잖아요. 못 나오면 와포드가 이길 확률이 좀 크다 보는 거고, 그래서 와포드가 프렘 받았기 때문에 와포드 프렘 봅니다. 원래는 무승부 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출전하면 무승부를 가면 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그냥 옥스퍼드 스완지. 자, 하위권 싸움입니다. 옥스퍼드 스완지는 승점이 4점 차, 뭐 득실 차이 크게 없고, 결장도 보면은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차출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스완지의 국대 차출도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옥스퍼드가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사우스햄튼 상대로. 그리고 스완지는 홈에서 최근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3연승. 원정에서는 지금 5연패 중이라 연패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브로미치전 2대0에서 2대3, 스토크 1대2, 코번트리 0대1, 한 골 차 승부로 진 게 꽤 많아서 이번에 뭔가 좀 연패를 좀 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옥스퍼드가 홈이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무승부 보거나 넘어가는 게 좋다. 추천 한 번씩, 구독과 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포츠머스 찰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위권 싸움인데 일단 찰튼이 상성이 매우 좋더라고, 포츠머스 상대로. 그러니까 포츠머스가 뭐 마지막 홈 경기를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워낙 연패를 당하고 있어서 상성은 확실히 원정팀이 좋은데, 일단 포츠머스를 보면 승점이 5점 뒤쳐져 있긴 합니다. 득실도 조금씩 밀려 있고, 근데 홈이거든요. 찰튼이 원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뭐 해볼 만한데 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격이라든가 뭐 수비 쪽에 있는데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찰튼은 거의 부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주 최근 부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찰튼이 좀 낫죠. 그리고 양민혁이 지금 2골에 1러시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의 흐름은 좋습니다. 실점도 적고 3경기 무패 중이라 뭐 흐름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고 승리가 막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찰트는 오랜만에 홈에서 옥스퍼드를 잡긴 했지만 노리치한테 지면서 원정은 지금 몇 경기야 이게? 한 6경기? 무승이죠.
그래서 이것도 포츠머스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포츠머스 승부. 근데 포츠머스도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건 득점 때문입니다. 뭐 가끔씩 다득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죠. 찰튼도 최근 뭐 버밍엄 원정이라든가 뭐 한 골자 승부도 많았고 예전에 뭐 입스위치 원정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셰필드 웬즈 블랙번. 자, 꼴찌 셰필드 웬즈. 블랙번 상대로는 상성이 좀 좋긴 한데 뭐 최근은 거의 반반이고. 자, 일단 헐시티랑 비겼단 말이죠. 제가 헐시티 승을 봤었는데, 왜냐면 셰필드 웬즈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승점입니다. 꼴찌고 실점도 가장 많고. 그래서 블랙번도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뭐 셰필드 웬즈하고 비교하면 좋은 편이죠. 득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셰필드 웬즈. 지난번에 헐시티를 잡을 뻔도 했다. 왜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리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스코어상으로. 근데 이제 헐시티가 동점골로 비긴 건데, 자, 그러면은 셰필드 웬즈도 뭐 최근에 이긴 그 날짜를 보면은 9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3개월이 지나서. 블랙번도 사실 원정에서 득점이 최근에 막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블랙번이 잘 안 지기 때문에 지난번 미들즈부로 원정도 비겼고 해서 득점 없이 비기고 원정 득점력이 좀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프레스턴이나 레스터 잡을 때도 멀티골을 넣었고 최근에 잘 안 지다 보니 무가 좀 많긴 한데, 헐시티전 2대2로 비겼다고 해서 셰필드 웬즈를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블랙번 승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 블랙번과 비교했을 때 물론 블랙번이 원정 성적이 괜찮긴 한데 헐시티랑 거의 헐시티보다 좀 더 좋긴 해요. 헐시티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되는 게 헐시티하고 비겼다고 해서 이제 셰필드 웬즈를 가자니 블랙번이 또 미들즈하고 또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한 경기 비긴 셰필드 웬즈보다는 블랙번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경기 참 애매한 게 배당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1.67이라 이게 블랙번 또 믿고 갔다가 지난번 헐시티처럼 비길 수도 있으니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요 경기는 아마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셰필드 웬즈가 이번에 오랜만에 첫 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봐야 되죠. 결장 부분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셰필드 웬즈는 이제 수비에 국대 차출이 두 명이나 있고 멤버 제외도 있고 공격에 지금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블랙번도 마찬가지로 수비의 국대 차출, 주전기포 부상 중이고 공격에 이제 다득점자 부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블랙번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경기는 그냥 가지 않는 게 좋다. 저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분석할 때는 채팅창을 안 보기 때문에 한 경기 끝나고 확인을 하거든요. 감사드리고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드리고, 저 조합은 아마 평소대로 9시 방종하고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요새는 뭐 잘 될 땐 잘 되고 뭐 안 될 땐 또 연승이 끊기고 하는데, 오늘 뭐 조합을 짜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좀 심플하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스토크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스토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순위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앞서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성을 봤을 때는 약간 반반이고, 지금 잠시만요. 일단 승점도 8점이나 앞서 있긴 한데 득실도 앞서 있고, 근데 득점력만 보면 셰필드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실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자, 스토크 홈에서도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셰필드는 원정 무승부가 없는 팀이라 이게 국대 차출이 있는 스토크긴 한데 뭐 다른 결장들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미드필더 또 이제 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도 꽤 오래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셰필드는 차출이 없고 딱히 큰 부상이 없어서 뭐 결장 부분은 뭐 거의 엇비슷한데, 일단 이 스토커가 최근에 생각보다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 홈 성적도 좋은 것도 예전에 이제 그런 좀 쌓아둔 거지,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특히 요새 원정에서는 계속 지고 있죠, 스토크. 그나마 이제 홈에서 2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근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초반에 엄청 안 좋았다. 그 퀸즈파크전 이후에 이제 막 다득점하면서 4연승도 했다가 뭐 6경기 무패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또 왔다 갔다 하긴 해요. 특히 홈에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좀 빡세긴 한데, 원정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렉섬한테 5실점도 했고, 뭐 브로미치 2실점, 뭐 레스터 2실점해서 확실히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득점량만 보면은 스토크가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셰필드 그 4연승 할 때 뭐 13골이나 넣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그래도 스토크 홈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면 렉섬하고의 그 경기도 결국엔 3대2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스토크의 승부를 뭐 보는 입장에서 프렌이 좋을지 아니면 오버를 가야 될지,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홈팀 위주로 보는 게 맞죠. 챔피언십은 홈 원정 차이가 워낙 심해서 일단 홈이 유리하다. 홈팀 프렌 봅니다. 스토크 프렌. 자, 그다음 브로미치하고 퀸즈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얘기를 계속하니까 기침이 멈추질 않네요. 아까 가만히 있을 땐 기침이 안 나서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멈추질 않네.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가지고 어쨌든 계속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미치하고 퀸즈인데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홈에서 잘해요. 원정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3승 9패로. 홈에서는 2번밖에 안 졌는데, 퀸즈도 뭐 홈원정 차이가 있긴 하지만 브로미치만큼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브로미치가 홈이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최근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뭐 차출도 없고, 뭐 퀸즈도 그렇게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브로미치가 이제 홈에서 잘 안 지는데 오랜만에 졌거든요. 한 몇 경기 만에 졌지 얘네가? 한 8경기 만에 졌나? 브리스톨한테 졌기 때문에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원정 지금 8연패 중이기 때문에 브로미치 원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홈은 그래도 갈만 했었는데 홈에서마저 지니까 이게 브로미치는 건드리기가 좀 빡셉니다. 그리고 퀸즈가 뭐 물론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 이길 때 다득점을 많이 했어가지고 원정에서도 득점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브로미치가 다득점 못하는 순간 또 비길 수 있다. 근데 요거 그래도 브로미치 승부 봐요. 다만 이제 배당도 높고 하니까 가볼만 하긴 해요. 왜냐면 브로미치가 3연패를 한 적은 없긴 합니다. 연패에서 항상 무승부를 했든
아니면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이겼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연패 할 거라 보진 않는데 무승부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퀸즈가 요새 득점이 꾸준해서. 어. 그래서 브로미치 승부 보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어, 물론 퀸즈도 원정이 뭐 아주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브로미치를 못 믿겠다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굳이 갈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렉섬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할게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턴이 순위는 더 높긴 합니다. 렉섬보다는 승점도 6점이나 앞서고. 근데 득점력으로만 보면 렉섬이 2골 앞서 있고 실점이 적어서 이제 유리한 거긴 한데 일단 홈의 렉섬 5승 5무 2패입니다. 근데 프레스턴도 원정이 4승 5무 2패예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프레스턴은 홈이든 원정이든 잘하니까. 근데 이제 렉섬의 결장 부분을 보면 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뭐 비중이 워낙 낮고 그리고 출전 못하는 선수가 미드필더에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스턴이 차출도 없고 그리고 뭐 결장자도 최근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서 뭐 결장 부분은 프레스턴이 그래도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만 이 렉섬이 순위는 더 낮긴 한데 최근 들어 그냥 원정에서 연패를 하긴 했었지만 잘 안 졌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언제 졌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몇 개월 됐습니다.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3개월 더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홈에서 안 집니다.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5대3으로 역전을 했고 그래서 요 경기는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레스턴이란 팀이 잘 안 져요. 얘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 2패입니다. 홈에서도 2번 졌고 그러니까 프레스턴이 지금 7경기 무패거든요. 무가 좀 많아서 그런데 원정도 6경기 무패라 렉섬도 잘하는데 실점이 최근 2경기 2실점 3실점 했기 때문에 요거 무승부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뭐 프레스턴이 조금이라도 못했거나 뭐 흐름이 안 좋았으면 그러겠는데 잘 안 져요 얘네가. 그렇다고 뭐 렉섬은 최근에 진 적이 없잖아요 홈에서. 원정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다득점으로 갈까도 했는데 프레스턴이 0대0, 1대0으로 비겼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많았어가지고 렉섬도 1대1 무승부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냥 무 보는 게 맞다. 무승부 봅니다. 자, 그 다음 원래 로마지만 챔피언십 먼저 마무리하고 로마 가도록 할게요. 자, 버밍엄하고 사우스햄튼. 시간은 버밍엄이 더 뒤에 있긴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제가 확인을 좀 늦게 했는데 항상 추천 뭐 즐겨찾기 구독 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버밍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 차입니다. 승점이 사우스햄튼하고 1점 차인데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사우스햄튼이. 근데 아까도 뭐 얘기를 드렸지만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버밍엄입니다. 6승 4무 1패. 홈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득점력만 보더라도 이제 코번트리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데 원정이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승점 8점. 22등이니까. 그 말인즉슨 홈의 버밍엄은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더비카운전의 퇴장도 있고 뭐 국대 차출도 있긴 하고 이제 공격이랑 미드필드에 뭐 부상 의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의 버밍엄은 쉽게 안 진다. 그리고 결장 부분은 사우스햄튼이 훨씬 좋긴 해요.
뭐 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우스햄튼이 최근 원정의 성적들을 보면은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멀티골 이상을 좀 내줬고, 옥스퍼드 노리치, 뭐 미럴, 뭐 두 골, 세 골씩 내줬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밍엄도 최근에 이제 홈에서 두 경기 연속 비기다 보니 더비카운이랑 찰튼하고 비겨가지고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원정 3연패긴 하지만 이 득점이 계속 있었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오버가 많습니다. 오버가. 그리고 버밍엄은 확실히 지금 최근 홈에서 이제 뭐 6경기 무패, 4승 2무. 뭐 웬만하면 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최근 두 경기 1대1로 비긴 게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이 배당을 보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버밍엄이 2배가 좀 넘게 받았습니다. 뭐 사우스햄튼 물론 결장 부분도 좀 더 유리하고 한데 이게 사우스햄튼만 믿고 오버를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저는 그래도 버밍엄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이게 승가잔이 최근 이제 5경기째 승리 없는 버밍엄이 걸리고 무승부를 가자니 또 오랜만에 이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버밍엄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로마 제누아 가고 방종하고 조합은 이제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조합은 좀 뭐 늦을 수는 있는데 이제 구독자 게시판이나 유튜브는 바로 이제 방종하고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 계속 속도가 늦어지는 게 계속 기침 나올 때마다 이제 마이크를 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자, 로마, 그리고 제누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리에 한 경기인데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 유일하게 이제 무승부가 없거든요. 세리에, 아니, 인테리도 있구나. 자, 로마의 이제 장점은 이제 실점입니다. 최소 실점 10골. 근데 단점도 있어요. 득점. 상위권 팀 치고는 10점대의 득점이 그 로마밖에 없거든요. 지금 6위인 코모까지 봤을 때 22골인데 물론 라치오도 18골이긴 한데 라치오는 8위라서 5위 치고는 너무 득점력이 저조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홈에서 5승 3패로 아주 좋긴 한데 일단 차출도 있고 뭐 부상도 있고 일단은 수비 미드필더 한 명씩 그리고 도부비크하고 이제 펠레그리니의 부상 뭐 베일리는 장기 부상이니까 근데 제노아가 뭔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제노아도 주전 키퍼가 퇴장이다 보니 뭐 차출은 둘째 치고 지난번 아탈 퇴장이 좀 크지 않았나 주전 키퍼 퇴장 그래서 로마가 뭐 지난번 유벤전에 지면서 뭐 연패는 아니에요 원정 연패긴 한데 코모를 이겼기 때문에 근데 패턴을 보면은 이 무승부가 거의 아예 없다 보니까
승패 이런 그 패턴인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코모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지더라도 연패는 아닌데 연속적으로 진 적은 있긴 해요. 나폴리나 칼리알리전 졌기 때문에 홈이나 원정에서 이제 연속으로 져서 연패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노아가 지금 홈에서 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우디네세를 잡았지만 그 전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 물론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한 경기들도 있긴 한데 지금 로마가 홈에서 실점을 봤을 땐 득점이 워낙 안 좋긴 한데 실점이 너무 적어서 물론 아까 말한 뭐 공격의 결장들도 있긴 하지만 제노아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로마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이 말이 안 되긴 해요. 너무 적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로마가 유리한다고는 하지만 제노아가 아예 골이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노아가 최근에 5경기 무패도 했었고 뭐 지난 아탈이나 인테르전은 결국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나폴리전, 토리노전 다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한 것도 그렇고 과연 로마 승이 진짜 좋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승부가 좀 걸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자 어쩌다 보니 길어졌고 뭐 중간중간 뭐 매끄럽지 못한 진행 좀 아쉽긴 한데 원래 메모장으로 할 그 분석이었기 때문에 메모장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메모장은 뭐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전달도 잘 못하겠고 정리해서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이션스는 분석을 했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 아직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결국 챔피언십을 뭐 잘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목 상태를 좀 나아지게끔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이 나아지려면 목을 쓰면 안 되긴 하거든요. 내일은 경기가 아마 오늘보다 적지 않을까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차가 바뀐 거라서 내일이 내일 몇 개 없네. 6개. 내일은 좀 그나마 수월하겠네요. 내일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쪽지요? 못 들으셨나 보네. 9시. 9시까지. 음, 음. 9시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시 반과 9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의 9시 언저리쯤? 저도 그때쯤에 이제 마무리하고 구매를 하니까. 그때에 생각하시면 되고, 유튜브나 구독자 게시판은 그냥 경기 뭐 바로 그냥 업로드나 이제 경기 결과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고, 조합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몇 시에 올지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